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폭락장에도 끝도 없다. 이 스트래티지 100번째 비트코인 폭풍 매수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시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4,000달러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손 스트래티지가 100번째 비트코인의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이제 지난주 3,98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592개를 추가 매입해서 총 보유량 71만 7,722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2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회사가 이제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한 이래 정확히 100번째 매수라고 합니다. 횟수로, 이 매수하는 횟수로 이제 100번째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자주 매수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자금도 그렇게 작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뭐 3,98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자금은 주식 발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래스 A 보통주 29만 7,940주를 이제 매각해서 조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추가 매집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역시 이제 정확히 DCA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DCA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분할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평균 매수 단가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해서 스트래티지가 지금 수익이 난 상태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멘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는 2020년부터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래티지를 사는 그 기관들이 늘어나는 거겠죠. 저번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도 스트래티지를 지금 사고 있어요. 국민연금에서조차도 왜 이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살까? 그것도 최근 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패턴들을 우리가 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대부분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 보고 그 가격에 민감하게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만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기관들은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실제 매도세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QCP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 사망, 부정적인 온라인 검색어, 비트코인 영원, 이런 검색어들이 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리 구조는 극단적 공포 상태에 지금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발생한 자금 유출 역시 장기적 투자자들과 완전한 이탈이 아닌 베이시스 거래 조정과 더 효율적인 파동 상품으로 자본 이동이 불가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둘째 치고 실제로 시장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고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언제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될 때인가를
근본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하락기에서는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이후에 추가 하락이 또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져 있고 이 조정기에는 이 조정의 끝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바닥이구나 하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뭐 분할 매집으로 뭐 DCA 방식으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한꺼번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하면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조정기에서 바닥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바닥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42만 이더리움 쓸어 담았다. 비트마인 역배팅 통할까라는 기사입니다.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이 비트마인도 이더리움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442만 이더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만 5만 1162 이더를 추가로 매수했고요.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규모로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의 총 보유량 442만 개고요. 평균 매입 단가는 3,821달러입니다. 실제적으로 비트마인도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톰리 회장은 이 미니 크립토 겨울 국면에서도 이더 축적 전략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계속 매입하겠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투자 고수들의 이제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가격이 폭락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더의 이제 평균 매입은 온체인 그 데이터로 비교해서 봤을 때 22% 낮은 수준이라고 하죠. 평균 매입값 대비. 그러니까 손실이 이만큼 나 있다는 거예요. 이더가 이제 최근 바닥권에서 21%, 뭐 39% 평균 매입 단가보다 이렇게 이제 낮은 구간들에 있을 때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닥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폭락하고 있다. 부유자 아빠 67,000달러서 비트코인 매수 1개 추가 매입이라는 기사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하다가 이제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67,000달러를 주고 비트코인 하나를 더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스트래티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데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래도 조금씩 의미 있게 담고 있나 봅니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도 지금 DCA 방식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바닥에서 사 모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배경으로 두 가지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급증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조 달러의 가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대규모 통화 발행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도 뭐 가짜 돈을 비판을 하고 있죠. 라울파 비트코인 바나나 구간진이 뭐 어디까지 오를까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전망인데 골드만삭스 출신 인사이더이자 이 리얼비전의 설립자 라울팔이 최근 분석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거시경제의 유동성 주기와 맞물려 강력한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이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시점에 가상자산이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이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재 흐름이 대규모 자본 유입이 일어났던 시기와 매우 흡사한 양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에브리싱 코드라고 자신의 이론을 근거로 중앙은행들이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한정된 공급량으로 그 가치가 더 부각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블랙록도 선택, 이 월가 거물들의 디파이 토큰 매수, 왜 지금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블랙록을 포함한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대규모 가상자산의 보유를 넘어서 이 디파이 생태계까지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그 대표적인데요. 블랙록이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21억 달러 이 국채 펀드를 유니스왑에 상장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파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유니스왑 탈중앙 거래소에 도입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 거래소에 도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협업을 통해서 유니스왑 거버넌스 토큰인 유니도 공개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매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를 매입했는지는 정확하게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블랙록이 매입했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매입했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겠죠. 적은 자금이라도 아마 유니스왑 쪽에는 굉장히 큰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블랙록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디파이 쪽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보는데 이 RWA의 온체인화가 결국에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자산의 토큰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그걸 블랙록도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출시한 이더리움 ETF 기반 토큰화 펀드 이더리움 기반의 비들은 이미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전통금융과 탈중앙금융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단순한 자산을 예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 포트폴리오 운영에 참여하거나 수익 배분을 받는 구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관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파이 시장이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디파이 시장도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뭐 에이브나 다른 디파이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구간 탈중앙 금융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이 재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의 문제, 관세를 다시 15%까지 뭐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6만 달러를 바닥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닥으로 보는 이유는 뭐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때문이에요. 이 지지선. 요게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인데 20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들 한꺼번에 보게 될 텐데,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보라색 고래가 좀 매도세가 꽤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코인법 여당안으로 지금 가닥을 잡히고 있는데 지금 51%를 은행권에서 51%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이. 그래서 이 구조로 아무튼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거에 지금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4일날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TF 회의를 하고 이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곧 뭐 이게 법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페이가 요즘에 조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대표가 3년임에 성공을 했어요. 대표가 계속해서 3년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엔 4년간 카카오페이의 대표로서 이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전년 대비 25%의 매출 성장,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동시에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페이의 자금들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꽤 들어오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또 종목으로서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도 계속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